누구냐? 넌. 민이라고 해. 고백 라디오 수요일 코너 누구냐? 넌. 오늘은 세상의 편견을 바꿔나가는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김종민 영화 감독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민이라고 해. 우리 민 오빠 예, 오셨습니다. 자, 반갑고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전남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영화를 제작을 해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실례하지만 감독님도 장애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예, 뭐가 꼭 장애인 영화를 만들어야지 해야 돼서 이렇게 장애인 영화를 만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장애를 갖고 있고 뭐 늘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저랑 같지 않는 다른 장애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 이야기도 궁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편 장애인 영화를 만들었고 이제 지금 또 장편 영화 시나리오도 두 네. 편을 이제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 모두 다 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가 됐네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하고 실례하지만 또 어떻게 하다가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네. 저는 이제 3살 때 이제 그 교회 앞 계단에서 이렇게 뭐 쓰러지고 굴렀는지 굴른 것 때문에 다쳤는지는 이제 주변에 본 사람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로 인해서 뇌병변 편마비라고 이제 아. 현재까지 정확한 장애명은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는 좌측 전체가 불편한 건데 네. 이제 크게는 팔과 다리에 음. 이제 마비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불편한 몸이 부분이 있으시지만 또 영화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 제작한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제가 이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감독으로서 예, 작가로서 글로써 감독으로서 제 걸 연출한 거는 2010년에 첫 작품 만들었었고요. 한 예, 8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그 전에도 영화 관련된 일들을 쭉 좀 하셨나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영화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네. 이제 뭐 그냥 이론 같은 거를 공부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제 뭐 신문사에서 하는 뭐 영화학교나 이런 강좌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후에 어떻게든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예. 이제 그 영화인 커뮤니티를 음. 통해서 이제 구인난을 네네.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막내 역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연출이나 예, 스태프들. 그렇죠. 네. 이제 여선생대 여제자라는 장규성 감독님의 영화에 예. 막내로 들어갔어. 어. 처음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감독님은 언제부터 좀 영화나 영화 감독이 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갖게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네. 그 비디오 데크 아시죠? 네네. 예,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 집에서 보는 비디오 데크. 예전에는 항상 그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다가 이렇게 보곤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DJ님이 카세트 데크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이제 그걸 처음에 사오셨어요. 오. 예,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음. 비디오 가게, 영비디오 가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영비디오 가게 가갖고 1박 2일 1,000원에 음. 빌려왔죠. 근데 예. 그때 처음 빌려온 영화가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오, 장군의 아들. 예, 예. 그래서 뭐 아버님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빌려와서 1박 2일 동안 한 4번을 본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예, 그 전에 TV에서 해줬던 영화들하고는 뭐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좋아는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철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철학 서적들을. 예, 예. 그래서 철학 나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영화에 빠졌다가 음.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결심하게 된 거는 영화 감독이 되게 결심하게 된 거는 이제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 감독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군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좀 그런 이렇게 직업들을. 육체를 많이 쓰지 않는 직업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다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영화판, 흔히 말하는 영화판에 들어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처음 봤던 장군의 아들이 네. 이렇게 영화 감독까지 만들어준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 영화는 계속 지금까지 극장에서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한창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릴 때는 이제 등급이 다 있잖아요, 네. 영화마다. 근데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키 제일 크고 굉장히 조숙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엄마 옷을 뺏어 입고 이렇게 가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빌리려고 맞아요. 시도도 했던. 네. 근데 딱 보면 눈치채시잖아요. 그래서 안 네. 돼 하고 돌려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우리 감독님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하나 69번님께서 저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화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한답니다.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종민 영화 감독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푹 빠져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 한때 했지만 다시 영화 감독으로 돌아올 만큼 그 영화의 매력이 또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느끼셨던. 영화의 매력이요. 네. 예, 그러니까 영화의 매력을 어떻게 딱 뭐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네네. 짧은 시간에 어쨌든 영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합 예술이라 제7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술들을 접목시키고 다른 예술들과 함께 영상물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뭐 네. 미술과 크게는 음악과 또 이제 배우들의 연기를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담는 건데 이제 그런 매체가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그런 매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예,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뭐 단편 영화도 요즘 뭐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손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 힘을 모으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이렇게 자기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뭐 많이 있겠지만 네. 또 영화라는 매체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을 접목시킨다는 게 네. 저로서는 이게 또 굉장히 계속 매력적이었군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비디오 테이프 장군의 아들을 보는 순간부터 운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첫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어떤 영화진흥 서울영상위원회 아무튼 거기 어떻게 운 좋게 공모전이 당선이 돼갖고 네. 제작비를 반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찍게 됐는데 다리노키라는 영화인데 다리 놓기. 예,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또한 이제 청각장애인 여성과 시각장애인 남성이 우연치 않게 만나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였어요. 네. 예, 이제 그게 첫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더 깊은 이야기들은요. 저희가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직접 곡을 선정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그 제이데이빗 가수 네. 팀이 기분 좋은 느낌이라는 곡인데요. 네. 예, 사실 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딱 수원에 도착하니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비가 오죠. 예. 그래서 이거 곡을 좀 바꿔야 되나 고민하셨군요. 생각했는데 예. 많은 라디오에서 비에 관련된 음악을 많이 트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도 이 오후 좀 활기차게 네. 제가 좀 힘을 많이 받았던 노래거든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선정해봤습니다. 네. 제이레빗의 기분 좋은 느낌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아유,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기분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김종민 영화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감독님의 첫 작품 다리노키. 네. 그 영화가 2011년도에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어떻게 운 좋게 뭐 공모전에서 이렇게 영화 제작비를 반 정도 지원을 받긴 했는데 또 나머지 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동차 영업 있잖아요. 자동차 영업. 예. 그래서 제작비를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일을 감독님이 하셨다고요? 예. 제작비 때문에 모으려고. 그렇죠. 오.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처음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일이었고, 근데 이제 영화를 좀 찍으면서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기가 네. 뭐 다른 일은 계속 얽매여 있어야 되니까는 예,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네. 누가 그런 걸 알려주셔갖고 영업직으로.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감사하게도 인천 지역 그 한 분기 네네. 우수 판매 사원상도 받고 정말요? 예. 아니, 감독님이 영업도 이렇게 잘하시면 됩니까? 이게 반칙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예.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절실함이 있으니까 예. 왜냐면 또 그 열심히 하셨군요. 기간 내에 영화를 완성 제출하지 못하면 네.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그 절실함이 되게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인천과 경기 지역에 있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분들 예, 절실해야 됩니다. 판매왕의 비결은 예, 절실입니다. 예. 아, 근데 또 보면 이제 어쨌든 배우들을 섭외하기도 하고 또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들을 직접 연기 지도를 하시고 같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네. 그것도 만만치 않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다리노키는 다 이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 자기가 장애가 없는데 이제 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세미나하고 그리고 음. 이제 현장 네. 학습 견학 같이 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다행히 배우분들이 또 열의가 좀 있으셔서 예, 음. 그래서 그렇게 잘 넘어갔고 이제 네. 그 최근에 장애인들하고 같이 찍은 그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작업이라는 게 뭐 한두 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태프들과의 호흡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는 이제 컨텐츠 시나리오랑 이제 그 찍는 사람들, 음. 배우, 촬영, 뭐 기술 스태프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돈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혼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했던 첫 번째 영화 다리놓기 딱 끝내고 개봉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을 땐 소감이 참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개봉까지는 못했고 이제 네. 그 다행히 영화제 이제 뭐 몇 군데 초청을 받아서 음. 극장에서 상영을 몇 번 했었어요. 네. 아, 진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상영조차 못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많죠. 많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제 초청을 받아서 상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었고 네. 그게 그 몇 년의 고생했던 걸 다 날려버리는 것 같은. 음. 예, 비록 몇 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좀 엄청 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7587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라디오 듣다가 궁금해서 다리노키를 검색하니까 19분짜리 영화네요. 오늘 한번 봐봐야겠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빠르시네요. 바로 검색. 자, 우리 고라니청 여러분들은 빨라요. 예, 네, 바로 검색해 보셨네요. 예. 또 우리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몇 편 정도 영화를 제작하셨나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단편 두 작품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이제 네. 장편 이제 그냥 기독교 TV에 이제 방송만 됐던 네. 예, 아직 영화 버전은 편집 중에 있고요. 예, 그렇게 찍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찍은 또 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영화 예,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방금 언급하셨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이라는 영화는 저희가 나눠볼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정말 장애인분들이 연기도 함께 하시고 같이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예,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올해 이제 장애인 단체 아무튼 그 학교에서 계속 만났던 분들 제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네, 이제 그 네. 중에 한 분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도 척수장애 이제 하반신 마비 이제 음. 1급 장애인 분이세요. 네. 형님이신데 이제 또 어떻게 용인 지역에서 그 장애인 우리 동네 평생 학습 학교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리고 또 제가 그 과정을 아니까 힘든 게 만드신 걸 제가 알거든요. 음. 예,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 영화 우리끼리 영화 학교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네가 뭐 이렇게 가끔 아이들도 그렇게 영화 학교 가르치고 하니 네.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네. 예, 솔직히 제일 처음에 걱정은 다 중증 장애인 분들이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 또한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가능할까? 아,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예, 그러니까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놀라시겠지만 6번을 갈아타서 한 2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게 일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오전에 수업이 잡힌 날도 꽤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근처 가서 자고 그랬었어요. 늦을까봐.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네. 워낙 친분이 많은 형님이셨고 또 저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네. 예, 일단 흔쾌히 무조건 한다고 하고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영화 제작을 결심을 하게 되셨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은 또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 그 학교에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 안에 있었던 영화 수업이었어요. 네. 예, 영화 수업이었었고 영화의 수업의 결과물로 음.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결과물로. 근데 네. 원래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이나 많은 다른 영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학생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처음 각본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지도하고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제 수업 중 계속 해보니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같이 글도 같이 쓰고 네가 이제 같이 연출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네, 학생들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수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의견들 취합을 해서 제가 글을 쓰고 또 이제 그 중증장애인 장애인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대 역할을 이제 장애인의 연기를 지도해달라고 예, 저보다는 그래도 좀 더 네네. 디테일하게 아실 거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분업을 해서 이렇게 만든 연출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장애인의 이야기를 계속 담으려고 하시는 또 목적이나 생각하시는 바가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거창하게 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제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게 제 내면이어서 그냥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글을 쓰고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저도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네. 나는 비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의 시나리오도 잘 못 쓰고 왜 어, 그런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네. 계속 이쪽으로만 생각이 드고 쓰고 연출이 나올까에 음,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단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감독들이 계속 만들고 이렇게 생산해낸다면은 저는 아마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없어서. 많이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 중에 예. 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오아시스나 음, 아니면 이번에 그것만이 내 세상, 뭐 네. 마라톤, 조지 호랑이 물고기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다 이제 포인트가 스타가 같이 이거 함께 해줘야 네네. 영화가 제작이 이루어지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쉽지는 않은 음. 상황이 있어요. 보통 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들이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종민 감독님께서 더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랬던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극장 가서 이 영화를 이런 영화를 접하고 막 네. 소식을 듣고 이거 영화를 만들었으면 뭐 더 영화 잘 만드는 감독들이 만드니까 음, 근데 당최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런데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예, 음, 그런 게 계속 접해 있어서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네.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감독님께서 또 더 잘 만드실 수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5568번님께서 감독님 짱! 그 힘든 일의 길을 가감히 선택하신 데 대하여 너무 대견하십니다. 화이팅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0293번님도 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는 자주 접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관심 좀 가져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잠시 후 3부에서도 더 많은 영화 이야기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생각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 함께하죠. 변진섭의 목소리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듣고 왔습니다. 3부를 여는 곡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경인방송 IFM 이미정의 고백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누구냐 넌 코너에서는 또 꾸준히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오고 계시는 김종민 영화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오늘 또 그 라디오 방송 저희 고백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는데 라디오 생방송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생방송을 하시는 거는 긴장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또 특별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지금 눈이 떨고 있고요. 이제 정말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출연하게 된 큰 계기는 어쨌든 지금 제가 그 장애인 장편 네, 영화를 이제 계속 준비를 지금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는 단편 위주로 좀 많이 제작을 하셨는데
이제 장편을 좀 제작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극영화 다큐멘터리 말고는 극영화는 다 단편을 찍었었고요. 네. 이제 극영화, 장편 영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수원역 가서도 볼 수 있는, 네. 예, 어디 가서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예. 예, 이제 그런 영화를 좀 찍고 싶어서 5년째 작업 중이긴 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소재가 장애인 소재고, 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도 뭐 주변 분들이 이제 시나리오는 재밌으니까 끝까지 한번 이제 그런 영화들이 뭐 따뜻한 가족이나 뭐 네. 재심이나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계속 뭔가 파이팅을 해서 끝까지 한번 희망을 해보는, 주는 예. 예, 그래서 뭐 5년이나 됐지만 아니면 5년뿐이 안 됐으니까, 예, 조금 더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네. 예,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고 만들려고 하는데, 네. 좀 많은 응원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보라매청 여러분들도요. 또 우리 김종민 영화 감독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부터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5년째 작업하고 계시는데 혹시 진행이 얼마 정도 됐나요? 그 준비 중인 영화는? 이제 장편 영화 2편 시나리오 갖다가 이제 계속 트라이 이제 뭐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고 네.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지금 저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아. 예, 아직 제작사도 컨택이 안 됐고, 예. 예, 투자는 당연히, 네네. 예, 뭐 만나는 봤는데, 네. 예, 뭐, 결정이 아직 안 됐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통보를 받은 것도 거절을 받은 것도 많이 수차례 있었어요. 네네.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네. 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제 시나리오 믿고 예. 가보려고요. 오늘의 출연을 계기로 그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 저도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김종민 영화 감독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감독님, 그 지금 제작 중인 장편의 영화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뭔가 많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지금 뭐 위드미란 영화도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고 어떤 투자사나 제작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고민하신 제작자도 한 2분 계시고, 음. 좀 고민을 깊게 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도 지금 뭐 계속 우리가 거절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아무래도 그 아까 언급한 영화들처럼 예. 아무래도 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에는 좀 인지도 있는 좀 스타 배우가 네. 캐스팅이 돼야 이제 좀 진행이 관심을 되는 보이시고, 게 네. 지금 한국 영화계 현실이에요. 네네. 예,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3월 달부터는 뭐 제작자가 컨택이 안 돼도 제가 좀 나서서 캐스팅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캐스팅도 안 된 상태군요. 예,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뭐 순서랄게 근데 순서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제작사가 컨택이 돼서 예, 그 캐스팅 이후에. 진행을 제작사가 하는 건데, 음. 저는 지금 계속 5년째 못 찾고 있어갖고 이제는 제가 계속 이럴 수는 없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화의 시나리오도 감독님이 직접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의반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 쓰는 일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예, 그렇죠. 작가분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예. 제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되게 많이 힘들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영화도 잘 되고 해서 나중 계속 할 수 있는 영화들은 이제 전문 작가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2명의 또 미모의 라디오 작가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까 됐으니까 놀랬어요. 예. 근데 정말 글 쓰는 일이 제작하는 것보다 더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감독님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는 그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드는 능력, 아무튼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는 사람이지, 예.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텍스트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사람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잘 주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글을 표현하는 거에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네네. 각자의 역할이 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편의 영화를 이제 지금 장편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좀 어떤 이야기들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캐스팅을 하고 싶은 영화는 제목은 위드음인데요. 위드미. 예, 제목은 위드미고, 이제 뭐 가제겠지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정우라는 남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엄친아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대형 스포츠 센터 실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체격 몸도 좋고, 좋고. 예, 뭐 수영도 잘하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가 다 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장애인이 된 것처럼, 예, 어느 한순간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네. 부정하고 음. 그래서 힘에 겨워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제 뭐 자살까지도 결심하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단체 장애인 단체에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의문의 여성이긴 한데 예. 그 여성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서로의 내면 그리고 음. 아픈 어떤 트라우마 그런 일들을 서로 알아가게 되면서 음. 이제 서로 호감을 가게 되고 이제 그 여성으로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조금 더 네. 거창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음. 예, 이제 그런 이야기고 한편은 따뜻한 독종이란 영화인데요. 예. 이제 농촌에 예. 이제 그 화훼 농업이라고 하죠. 꽃을 기르는 예, 그런 이제 정만이라는 또 장애인 남성이 있어요. 네. 이제 중증 장애인은 아니고 경증 장애인인데 이제 그분도 뭐 자기 장애로 인해서 아무튼 이렇게 뭐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음. 예, 이제 그런 뭐 30대 초반 이제 그런데 그 라이따이한 여성을 소개로 만나게 돼요. 네. 예, 이제 베트남에 있는 네. 라이따이한 여성을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서로 오해도 있었고 처음에는 또 고부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라이따이한 여성이 양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그 라이따이한 여성의 꿈을 같이 실현해 나가는 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오. 예, 이제 그런 이야기. 빠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도 두 영화에 담겨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냥 베이스에 멜로라는 정서가 음. 제 영화에는 다 멜로라는 정서가 좀 깔려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또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 네. 조금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예전에 94년, 5년 정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예. 날 위한 이별이라고. 네. 예. 김혜림의 곡. 네, 아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알죠. 예, 이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정의 고백 라디오 오늘은 또 누구냐 넌 김종민 영화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요 오늘 날씨에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김혜림 씨 좋아하시나요? 네, 뭐 김현 씨도 좋아하는데 예.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위드미라는 시나리오에도 또 네. 등장을 하고 중요하게 오.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 노래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또 넣으셨군요. 네. 예. 아,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참 그 장애나 장애인과 관련돼서 함께 작업을 하시고 또 영화를 찍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편까지도 그 이야기를 다루려는 감독님의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거창한 생각보다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실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 똑같은 거를 욕구를 하고 있고 똑같은 거를 공유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 지금까지는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편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여기 있고 같이 실존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다 똑같은데 알게 모르게 생긴 편견들이 이제 각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요즘은 많이 좀 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는 표현도 장애자였던 것처럼 네. 예, 이제 지금은 장애인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슨 이런 테이블처럼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그럼 테이블은 저희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테이블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근데 저희는 뭐 저희 사람은 다리가 하나 누구나 하나 다 어느 순간 뭐 부러질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람은 아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똑같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마음속에 있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면서 더 또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획들이 좀 더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장편도 잘 만드실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 중에.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이제 영화인들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극장에 개봉할 수 있는 장편 극영화를 만들어야 네. 이제 뭐 영화반 감독 인정 아무튼 음. 감독 협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음. 근데 저도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이유도 그렇고 네. 아마 지금 준비하는 그 장편 극영화를 위해서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이제 뭐 배우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네. 이제 캐스팅 들어가고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네, 제작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일. 예. 제작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죠. 네. 그 목표 잘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또 이제 얼마 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요. 곧 또 패럴림픽이 개막을 하죠. 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 그런 거창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니까는 늘 관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특별하게 이제 저희 친한 형님 지인분 한 분이 네. 좀 이렇게 심한 중증 장애인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개막식 퍼포먼스를 맡는 영광을 맡으셨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아니라서요. 예, 그분이, 제가 아니고. 그 형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한쪽이 없으셔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이동부터 뭐 짐꾼 가방 들어줘야 또 옷 같은 것도 갈아입어야 되고 해서 뭐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이제 일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행 연습하고 예. 또 이제 며칠 뒤 평창 가서 계속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저는 크게 하는 거 없고요. 운전해드리고 예, 그게 예, 또 큰 거죠. 매니저. 예. 매니저 역할하고 제일 큰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강원도 그렇죠. 평창에서 네. 더 많은 관심, 지금 또 평창올림픽 계속 그 분위기 이어가서 네. 많은 관심, 우리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도 관심 많이 가졌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패럴림픽이 시작을 하니까요. 네. 3월 9일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고라매청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끝으로 0293번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도 좋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고백 라디오 제작진들도요. 우리 김종민 영화 감독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그 열정으로 지금 제작하고 계시는 두 편의 장편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제작되면 소식 전해주세요. 네, 또 초대해 주십시오. 그때. 네. 앞으로 또 우리 고라미청 여러분들도요. 장애인에 관한 영화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DD4739번님의 신청곡 강윤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띄워드리면서 우리 감독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